안녕하세요. 형법 이주아입니다. 오늘은 형법 총칙 조문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성립과 처벌 둘 다 행위시 법률에 따라요. 성립은 행위시, 처벌은 재판시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범죄 후에 첫 번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두 번째,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릅니다. 3항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첫 번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두 번째 경우는 없네요. 재판이 확정된 후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는 2항 범죄 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입니다. 집행을 판결로 바꾸면 오답이고요. 면제한다이지 면제 또는 감경한다 라고 하면 오답이고요. 한다입니다. 필요적이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제2조 속지주의 조문이에요. 문제만 볼까요?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를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제3조 속인주의, 제4조는 기국주의 조문입니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범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5조 두 문자는 내외 기통 유문인이라고 땄어요.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문서, 인장. 2항 외환의 죄는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해당됩니다. 간첩죄도 해당돼요. 5조 보호주의니까 전시에는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는 5조 보호주의 해당합니다. 3항 국기에 관한 죄 국기예요. 국교 아닙니다. 국교 아니고 외국원수 모욕죄 오답, 외국에 대한 사전죄 오답, 외교상 기밀 누설죄 오답, 중립명령 위반죄 오답입니다. 국기예요. 국교 아닙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는 공무원만 해당하고요.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해당하고요.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장도 공인장만 해당돼서 소인 말소죄 해당하고요. 사인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세계주의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합니다. 사회적 법익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총칙에는 세계주의 조문이었고 각칙에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가 있습니다. 약취유인죄는 기수와 미수에만 세계주의를 적용하고 예비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법 각칙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해야지 총칙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각칙입니다.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부만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고요. 산입한다. 필수적이지 할 수 있다. 임의적 아닙니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14세가 되지 아니해야 미성년자예요. 그럼 딱 14세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문제 14세가 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사물변경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신머리가 있든 없든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예요. or 또는입니다. 없고 and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됐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니까 사형 때리는 거 가능하겠죠?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이 부분을 생략해서 출제하기도 해요. 생략하면 오답입니다. 그냥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겠죠? 예견을 하고 야기를 해야 10조 3항 원자행위인 겁니다. 자의로에 대해서 판례는 고의, 과실 둘 다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학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은 원자행은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으로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문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땡! 앞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가 빠졌지요? 다음 문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란 사물의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X.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or 또는 입니다. 다음 문제.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X. 할 수 있었던 경우 어디 써 있습니까? 하고라고 써 있지. 다음 문제. 행위 시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제10조 3항의 원자행은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제10조 3항 원자행. 다음 문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자기, 부작위범에 모두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예견하고 자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판례는 고의, 과실 둘 다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제11조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and.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강제적 폭력을 말하고요. 절대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친족을 자기 또는 타인으로 바꿔내면 오답이고요. 친족에는 내연해처가 포함됩니다. 내연해처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절취를 하면 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즉 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친한 친구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절취를 했다면 그때는 법규적이 아니라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규적은 법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12조 강요된 행위 조문에는 자기 또는 친족만 해당하잖아요. 친구는 없잖아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이지 재산 아닙니다.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지 감경 면제 아닙니다. 문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 하나지만 긴급피난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는 객관적 구성 요소가 해당되는데요.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 해당하고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이 해당하고요. 결과범의 인과관계도 해당합니다. 주관적 구성 요소 안 되고요.
영아 살해죄 동기. 동기도 주관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주관적 위법 요소 안 되고요. 상습성 안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앞에 고의범죄는 인식 대상인데 뒤에 중한 결과는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도 뒤에 치사 부분은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조문에 위험이 써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없고요. 사전 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처벌 요건이라서 인식 대상 아니고요. 친족 상도례에서 친족 관계도 처벌 조건이라서 인식 대상 아닙니다.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리고 규정이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문제. 미수범은 현행법상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과실범의 미수 없습니다. 과실범의 예비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예비도 오답입니다. 고의 과실로 나눠지고 고의에서 기수 미수범이 있는 겁니다. 과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수화가 상박고파. 제가 꿈이 화가였는데 실수를 하도 많이 해서 상 하나도 받지 못한 장수화가가 되었어요. 장수화가 상교파. 장, 업무상 과실 작물죄, 중과실 작물죄, 수, 과실 일수죄. 작물에 지읒을 따고 중과실에서 지읒을 따서 작물에는 지읒, 중과실, 작물죄 있다고 기억할게요. 단순 과실 작물죄 없습니다. 수는 깨끗하고 단순하니까 단순 과실 일수죄 하나만 있는 걸로 기억할게요. 수는 단순하게 단순 과실 일수죄만 처벌합니다. 업무상 중과실 일수죄 없습니다. 화가 상교파. 실화죄, 과실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 치사상죄, 과실 교통방해죄,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파열죄지 사용죄 아닙니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1항.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죄 두 번 나옵니다. 무거운 죄 인식, 무거운 죄 벌하지 아니한다. 문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오답이죠?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2항.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예견할 수 없었을 때지 예견하지 못한 때라고 하면 오답이고요. 예견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인과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무죄인 경우는 장수화가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서 꽃 양귀비도 키우고 가감 30전 대보초도 캐고 살림의 손 마구마구 해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숫가루를 한 잔 탁 마시고 있는데 어떤 무서운 아저씨들이 여기는 국유지 건물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가 라고 했어요. 국유지 건물 건축하면서 건설 폐기물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실망한 장수화가는 그 길로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상담센터 직원이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도 되고 해서 직업소개서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비디오방은 어떻겠냐고 해서 비디오 겁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어요.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겁나게 돌려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마침내 월급날. 월요일 월급날이 왔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미안하다. 고마웠다. 응? 이게 뭐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월급. 장수화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 공법도 뒤져보고 의장법도 뒤져보고 비디오방의 회계장부를 뒤져보다가 기업사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의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월급 받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갑자기 장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죽었다고.
모든 게 허무해진 장수아가는 머리를 깎고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유류 저장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착실하게 근무해서 군 휴가도 나오고 제대해서 향토 예비군으로 훈련받는 것으로 해피엔딩 됩니다. 꽃 양귀비 생화편 아니고요. 가감 30전 대보초 살림의 손 잔존목 벌채 아니고요. 미숫가루 국유지 건물 건축 건설 폐기물 무허가 폐기물 운반자 위탁 아니고요. 교통사고 상담센터 직업 속에서 러시아 직업 속에서 아니고요. 비디오빵 디스코빵 아닙니다. 월요일 임금 미지급 공법 법규 아니고요. 의장법 발가락 양말 상표법 아닙니다. 의원의 의장 보고서지 변호사의 의장 보고서 아니고요. 기업사채 장의사 유류저장 군휴가 향토 예비군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이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결이 2번 나옵니다. 위험 발생 연결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이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야겠죠?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어요. 동가치성은 통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해야 하고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판명되면 그 행위로 처벌하면 되겠죠? 판명되지 않아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비교조문으로 제263조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공동정범에 의해 즉 기수범으로 처벌해요. 폭행과 상해 관련 조문입니다. 강간치상 나오면 오답입니다. 강간 아닙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로는 의사의 장기이식 수술,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나 학교 교장쌤의 징계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정당방위 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초과한 경우죠. 과잉방위 조문이에요. 우연방위 어쩌고 하면 오답입니다. 그리고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적 감면이에요. 감면한다? 필요적 아닙니다. 필요적 오답입니다. 3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야간에 과잉 방위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긴급피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3항 조문을 보시면 전항의 2항 초과 과잉 조문과 전항의 3항 야간 조문을 준용한다는 거니까 과잉 피난은 임의적 감면, 야간 과잉 피난은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겠네요. 문제 우연방위가 땡 우연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라고 해야겠죠. 다음 문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땡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긴급 피난도 허용하지요. 다음 문제. 피난행위는 자귀이고 의무에 충돌해서의 의무 이행도 자귀여야 한다. 둘 다 자귀 행위로 해야 합니다. 부자귀도 허용한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제23조 자구행위 1항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초과 과잉 규정입니다. 자구행위는 초과 과잉 규정은 있는데 야간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다고 하면 오답이에요. 문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타인을 위한 경우도 인정된다. 땡! 자구행위는 타인을 위한 경우 없죠? 다음 문제. 과잉 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땡! 자구행위는 야간 조문 없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밑에 지문 보시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니까 벌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으로 달았으니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피해자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인정된다.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상해죄만 인정된다 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미수범은 저번에 영상 찍어놓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수범이랑 예비음모는 꼭꼭 암기해주세요.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범과 교사범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주문하여 처벌한다. 승낙만 하면 예비 음모고 승낙해서 실행에 착수까지 하면 그 죄로 처벌받는 거겠죠? 저 아래 문제 봅시다. 갑이 공가를 교사하고 을이 승낙한 후 실행에 착수 안 했어요. 그러면 저 조문에 의하면 둘 다 예비 음모로 처벌될 텐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갈에는 예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무죄가 됩니다. 공갈 예비죄로 처벌된다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제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승낙 안 하면 피교사자는 무죄. 하지만 교사자는 예비 음모로 처벌됩니다. 제32조 종범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한다입니다. 필요적 감경. 제34조 간접정범 특수교사방조 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 조문이에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을 대상으로 하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처벌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교사범은 정범이랑 똑같이 방조는 감경한다. 기억하시죠? 제2항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특수교사방조 조문인데요. 자기의 지휘 감독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교사범은 2분의 1 가중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자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분범에 비신분범이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본문이고요. 아랫줄 예조문입니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본문은 성립을, 예외 조문은 처벌을 의미한다고 해요. 성립은 같이, 처벌은 따로. 제4절 누범. 제35조 누범.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선고형입니다. 법정형 아닙니다.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아 금고 이상 해당 죄를 3년 내에 지으면 누범입니다. 벌금 이상 아닙니다. 누범은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장기이고 2배입니다. 간단하게 누두장 이렇게 외울게요. 누범 2배 장기. 단기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그러나 누범도 5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전과가 유지돼서 누범 가중되는 경우는 특별사면, 복권, 전과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있어서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됩니다. 누범 전과가 되지 않는 경우로는 형이 실효되거나 일반 사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 재심이 확정된 경우에는 누범 전과가 되지 않고요.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가석방 기간 중 3년이 경과하면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파란색 되지 않는 거 다시 볼게요. 형이 실효된 경우 일반 사면, 집행유예 경과, 재심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가석방 기간 중 3년 경과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6조 판결 선고 후에 누범 발각. 판결 선고 후 누범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래 문제,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누범 발각을 이유로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정리하면 선고 후에 누범 발각되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데 형 집행 종료했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이건 37조 전단 경합범, 다른 말로 동시적 경합범 조문이고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건 37조 후단 경합범, 다른 말로 사후적 경합범 조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하는지부터 볼게요. 제38조 동시적 경합범 처벌예. 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형이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인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사형, 무기는 가장 무거운 죄로. 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형이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사형, 무기 외의 같은 종류형은 가장 무거운 죄 장기,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겁니다. 3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무기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병과한다. 정리. 사형 무기는 가장 무거운 죄, 사형 무기 외 같은 종류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 무기 외 다른 종류는 병과합니다. 2항 제1항 각호의 경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시적 경합범 처벌할 때 징역이랑 금고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37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하는지 볼게요. 제39조 판결을 받지 않은 사후적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면제한다. 아닙니다. 3항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사면 집행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로 다시 형을 정합니다. 4항 전 사망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동시적 경합범은 징역, 금고 같다고 보기로 했잖아요. 다음 문제.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이건 38조 조문인데 동시적 경합범의 사형, 무기, 외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의 처벌 예였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해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할 경우 이미 집행한 형기에 통산한다. 39조 4항 조문입니다. 전 사망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한 개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범이고요.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는 동시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의 사형, 무기 외 같은 종류 처벌례였죠? 다음 문제도 같습니다.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장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사징금자, 벌구, 과몰. 사징금자, 벌구, 과몰. 제66조 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사형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죄는 사형 규정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불이 난리인데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아까 누범에서도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67조 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68조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44조 자격정지. 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1개월 아닙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 벌금 안 내면 1일 이상 3년 이하. 제46조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미만입니다. 제47조 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 안 내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미만입니다. 구류랑 과료. 과료 납입 안 한 경우 미만입니다. 문제.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과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할 수 없다? 오답이죠. 과료 안 내면 1일 이상 30일 미만. 제69조 벌금과 과료. 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입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제70조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300일, 500일, 1000일 외우고 가운데 5에 0 하나씩 붙는 걸 외울게요. 5억, 50억, 500일, 300일, 500일, 1000일, 5억, 50억, 500일.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정리. 형벌의 범위. 무기는 종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 이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은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 안 내면 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안 내면 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 과료, 과료 안 내면 미만, 유기는 1개월, 자격정지는 1년 이상.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1항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총론에서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뒤에 강론에서는 필요적 몰수가 나와요. 뇌물죄, 아편죄, 배임수재죄. 뇌아 배는 필요적 몰수입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몰수 대상이 되는 범인의 소유, 그 범인에는 공범자, 필요적 공범, 공동피고인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나 군 PX는 공무소 거라서 안 되고요. 처명의로 등록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도 안 됩니다. 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호 제1호 또는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볼게요.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 압수표나 현금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준비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은 사안이라서 몰수할 수 없습니다. 2항 제1항 각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문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있다. 제50조 형의 경우 무기가 유기보다 무겁고 유기금고, 장기가 유기징역 장기 초과하면 유기금고가 무겁고 같은 종류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이 무겁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이 무거운 것으로 한다. 나머지는 죄질과 범정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2절 형의 양정. 제4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를 피의자나 다른 걸로 바꿔내면 오답입니다. 3호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4호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라는 거 기억하세요? 제52조 자수자복. 1항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문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반의사 불벌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총칙상 자수 임의적 감면과 각칙상 자수 필요적 감면을 볼게요. 내외 사방 통화 폭발 허무위. 난리가 났어요. 내외 사방으로 통화가 폭발하고 난 뒤에는 허무하죠. 허무위. 예비 음모 단계에서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되는 것들은 내외 사방 통화 폭발,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방화죄, 통화 위조 변조죄, 폭발물 사용죄입니다. 방화지 인수죄 아니고요. 통화지 유가증권이나 문서 아닙니다. 재판 징계 확정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되는 것들은 허무위,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무고죄, 위증죄가 해당됩니다. 문제. 내란죄나 내란 목적 살인죄를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죄나 내란 목적 살인죄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오답입니다. 예비 음모는 필요적 감면 맞는데요. 선동 선전은 규정이 없습니다. 내외 사방 통화 폭발은 예비 음모 단계에서 자수한 경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53조 정상 참작 감경. 감경입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제54조 선택형과 정상 참작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 감경. 6호 볼게요.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저 다액은 상한과 하한, 합한 말입니다. 상한만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비교로 장량 감경은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장량 감경은 각특 누법 경착에서 작 한 번만 합니다. 제56조 순서 나오네요. 각특누법 경작 작 한 번만.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산입한다.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제58조 판결의 공시. 1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는 필요적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면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면소는 임의적입니다. 면소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오답이겠죠? 무죄만 필요적입니다.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선고유예 요건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선고할 경우 구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고할 경우 선고형입니다. 법정형 아닙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 전과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자격정지 이상 전과입니다. 2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병과할 때도 가능하네요. 제59조의 2 보호관찰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1년 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나 수감명령은 안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원 재량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제60조 선고유예 효과 선고유예가 2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 실효 1항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판결 확정이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한다. 필요적입니다. 앞에서 선고유예 요건으로 자격정지 전과 있는 사람 예외였잖아요. 선고유예 기간 중 발견되면 단순하게 유예했던 거 선고해버리면 됩니다. 2항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1항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이 판결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2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항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법원 재량인 거죠. 3항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문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이 됨이 원칙이나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고의범은 녹여버립니다. 고의범은 효력을 잃게 합니다. 문제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과실범이잖아요. 고의범이 녹여버립니다. 고의범이 효력을 잃게 합니다. 제64조 집행유예 취소 1항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 단행의 사유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 전과 발각되면 유예한 걸 그냥 선고해버리죠?
집행유예는 금고유상 종료 면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게 발각되면 취소한다. 취소합니다. 2항 제6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한 집행유예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있었고 보호관찰 위반이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위반이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가벼운 경우 아니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가 2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 있었죠? 집행유예는 녹아버립니다. 선고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취소 아니잖아요. 고의범은 녹여버렸잖아요. 효력을 잃는다고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발각되면 취소한다였죠. 취소한다. 보호관찰 위반이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제6절 가석방 제72조 가석방 요건 요건입니다. 1항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는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입니다. 법원의 결정 아닙니다. 제73조 2 가석방 기간 볼게요.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을 10년 초과할 수 없다. 무기 20년, 유기 3분의 1 형기 지나는 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가석방 기간은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입니다. 단 무기가 10년인데 그걸 초과하면 안 되겠죠? 제74조 가석방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고의범이 녹여버렸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제75조 가석방 취소. 가석방 처분받은 자가 감시규칙 위배하거나 가석방도 보호관찰 받거든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모두 보호처분은 위반 시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1항 가석방 기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나가서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 잘 지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제7절 형의 시효. 형 선고받은 사람이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78조 5호 하나만 보고 갈게요. 3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선고받고 7년 경과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 복권. 자격정지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 손해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 금고는 7년 지나면 실효 선고를, 자격정지는 정지기간 반 지나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84조 1항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6조 석방일.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형법 조문 총론 파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론 파트로 만나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